33장 통풍문 7번째 기비증 견증 풍한습이 승허 입부하여 류이 불이하는 까닭에 피부가 불이 나고 땀이 나고 사지가 위약하고 정신이 혼색한 것이니 위 실증인지라 임읍 함국을 보하고 상냥과 여태를 사할지어다. 위 그림과 함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병인 것 같아요? 위승격증 기비. 여기 루크가 하는 말, 제 생각엔 셀룰라이티스와 비슷한 증으로 보았습니다. 앤서니도 셀룰라이티스 그것과 비슷한 증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셀룰라이티스 봉화지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보체에 의한 체행면역 조절. 선천성 면역의 보체 시스템은 항원 유도 활성화하는 동안 B세포의 코 수용체를 형성하는 보체 수용체 CR2를 통해 체액성 면역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CR2는 Complement Receptor 2라는 것. 피터가 준비한 논문에 더해서 앤서니가 보충합니다. 보체에 의한 체액면역 조절, 선천성 면역의 보체 시스템은 항원 유도 활성화하는 동안 B세포의 코 수용체를 형성하는 보체 수용체 CR2를 통해 체액성 면역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CR2는 Complement Receptor 2라는 것인데요. Complement 보체, 이것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다 관여하는 보체, 즉 영문 표기로는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는 선천성 면역 그리고 후천성 면역에 다 참견하는 반응하는 면역 물질이죠. 그곳 수용체 2라는 것은 B세포와 만나서 감염원에 대한 항원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따라서 체액성 면역력도 약하면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 노출되는 질병 중에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봉화지겸이다. 또 다른 논문으로 앤서니가 보충합니다. 소아의 1차성 면역 결핍 질환의 폐 증상, 그러니까 기비증, 견증에 보면 버선목을 적실 정도로 고름이 흘러내린다 그러셨잖아요, 사모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위승격증이다. 그리고 위승격으로 치료하셨다 했어요. 위승격은 폐전격을 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초틀잡기 응용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폐전격증은 주로 그야말로 폐경 분야에서 감염이 뚜렷할 때 쓰지만
같은 체액성 면역 결핍일 때 쓰는 위승격은 위경 분야의 감염일 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도인께서는 종종 경락의 유주로까지 보시면서 방을 결정하셨거든요. 여기 앤서니가 보충합니다. 소아의 1차성 면역 결핍 질환의 폐 증상. 현재 지식에 따르면 면역 결핍은 주로 관련된 면역 성분과 관련 증상 및 징후에 따라 8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됩니다. 1. 주로 체액성 항체 결핍. 2. 결합된 T세포 및 B세포 면역 결핍. 3. 다른 잘 정의된 면역 결핍 증후군. 4. 식세포의 수 또는 기능의 선천적 결함. 5번째, 보체 면역 결핍. 6번째, 면역 조절 장애의 결함. 7번째, 자가염증 장애. 8번째, 타고난 면역의 결함. 폐의 면역, B세포에 의한 항체 면역이 약하면 폐뿐만이 아니라 전신에 취약한 것으로 병증이 발현될 수 있다. 계속 보시면 12개월 안에 주기염과 같은 귀의 감염이 4번 정도 있었다. 12개월 안에 심각한 만성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이 있었다. 12개월 안에 적어도 2번 이상 폐렴에 걸렸었다. 재발성 신부피부, 봉화지겸 또는 장기의 농양이 이곳저곳에 염증이 발견되었다. 5번째, 입안에 지속적인 아구창. 아구창,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구창은 병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혓바닥에 생긴 무좀, 그걸 아구창이라고 해요. 입안에 지속적인 아구창 또는 피부의 곰팡이 감염. 6번째, 심부 감염, 폐혈증, 골수염, 수막염 등. 7번째, 효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항생제 사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강력한 항생제를 투약했는데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안 들어. 봉화지겸의 경우 아주 대량의 항생제를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안 되는 증후가 많아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정맥 내 항생제를 자주 처방을 했었던 경우, 발육부진, 성장이 같은 또래들보다 뒤져요. 네, 이러한 징후를 하나 이상이라도 갖고 있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주목해서 봐주시라 그랬습니다. 10번째, 원발성 면역 결핍의 양성 가족력. 누군가가 경고 징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가능한 면역 결핍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참고로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잘 봐주세요. 많은 대체의학자들이나 또는 동의학자들 중에서는 일부겠지만 많은이라는 표현을 일부로 바꾸겠습니다. 일부. 내 치료를 받으려면 일체의 서의학적 처치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봉화지겸 제대로 치료 안 돼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면 어떻게 책임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님의 바다는 저 말만 하고 나는 내 말만 하는데 술은 내가 마시고 취하기는 바다가 더 취한다. 네, 바다는 저 말만 하라고 하세요. 나는 내 말만 하면 돼요. 서위치료 받는 거 그걸 왜 막아요? 서위치료는 서위치료대로 하라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의 분야가 아니에요. 무슨 권리로 내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런 거 받지 마. 그러다 심각해지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서위치료는 서위치료대로 하세요. 단 사암침 치료는 사암침 치료대로 꾸준히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이제 환자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럴 때 환자들은 병의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니까 낫는구만. 섭섭하세요? 아니 그게 왜 섭섭해요? 실제로는 사암침제가 치료한 결과일 수가 있어요. 99.9%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뭘 공치사를 해요. 환자가 나았으면 됐지. 뭘 그걸 섭섭해 하냐고. 바다는 저 말만 하고 나는 내 말만 한다. 이런 경우에 서위치료 받지 마. 그 받아서 아무런 소용없어. 내 치료만 받아. 우리는 그러한 만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은 그러한 만용을 절대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비증은 100% 봉화지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위승격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아 위경 분야에서 발생한 감염성 질환이다. 특히 봉화지겸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폐정격 또는 위승격증 근거, 폐정격 또는 위승격증의 근거. 봉화지겸은 폐호흡을 통한 항원 감염이 소화기를 통해 내부 장기 및 피부 연조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앤서니가 하는 말, 제 생각엔 안면에도 폐경 분야의 병으로 보이면 폐정격을, 위경 라인에서 발생한 증상이면 특히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면의 봉화지겸, 그런 경우에는 위승격을 써야겠죠. 그리고 하지에 위경 분야에 생긴 봉화지겸, 대부분 보면 위경 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하지, 즉 종아리와 발등 역시 위경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맥의 라인상의 병증인가도 참조하세요. 방을 결정하실 때. 기비증은 봉화지겸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며 면역 질환이다. 면역 질환이다. 그런데요, 대장정격증도 있어요. 대장정격증 보실까요? 한 정보에 들어가니까 셀룰라이티스, 와리짓, 상약, 림프절을 운반하는 혈관의 감염과 감염 부위 근처의 림프절 비대로 인해 피부에 붉은 줄무늬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림프절이 비대하거나 또는 림파틱 시스템의 경로상에 부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리에 생기면 셀룰라이트처럼 자몽껍질처럼 우들두들하는 게 아니라 부풀면서 뺀질뺀질한 거지. 그럴 때 만져서 이하의 핵이 두드러진다. 그럴 땐 대장정격을 쓴다. 이것은 삼침법 기초틀잡기 응용 시리즈 대장경 편에서 또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삼침 아카데미, 히포, 피터, 앤서니 그리고 루크. 자, 이들을 설복시킬 정도로 의과학적인 근거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삼침이 글로벌화 될 수 있고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삼침의학으로 거듭납니다. 네, 이와 같이 기비증은 위승격증,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삼침법 틀잡기 기초응용편, 그리고 어떻게 경혈을 찾는가, 조경명조 위토경편으로 이어드립니다. 조경명조 위토경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